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건설 감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건축물에서 배관을 본다든지 전기 시설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방수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건설 감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건설 감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정인이 처음에 선정이 되고 그 감정인이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감정인이 얼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공종의 그런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감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정 신청서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서상에 감정인이 어떤 감정이 선정이 되고 그 감정의 목적물이 어떻게 되고 감정의 대상에서 실제로 감정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하자가 발생을 했고 손해가 발생을 했으며 그 손해의 범위가 얼마큼인지를 잘 특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먼저 피해 조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피해 조사를 함에 있어서 부동 치마라든지 구조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건축에 쓰인 공법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요. 피해 평가 측정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태 조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태 조사라는 것도 결국은 감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사 전후에 치마라든지 기울기라든지 누수라든지 또 건축물의 상태 조사, 결함 부위 조사라든지 공법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건설 감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전제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은 건설사 고객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실제 건설 실무하고 또 건설 분쟁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비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여러 상담도 받으시고 또 실제로 소송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는 도급계약서 상에 써 있는 공사비라든지 공종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도 실제 분쟁상에서는 공사가 추가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 부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공법이 원래 쓰여진 공법이 아니라 다른 공법이 쓰여졌는지 설계가 변경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문제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류별로 좀 살펴보면은 기성고 공사 대금이라든지 추가 공사비 또 추가 공사비에 있어서 도급 계약을 어떻게 추가로 체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공사비 내역서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좀 주장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종합 건축, 어떤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 같은 경우에는 공종별로 우리가 얼만큼 공사비 내역이라든지 실제 집행된 내역을 잘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감정하고 이제 건설 실무하고 차이점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법원의 감정은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 시점을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재판부가 지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면으로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장으로 가서 현장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거는 내가 이 감정을 통해서 내가 발생한 그런 공사 대금이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거를 얼만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표준폼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가 산정의 내역이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공사비 차익이라든지 손해배상액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감정을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전문 공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골조하고 마감하고 전기 설비가 크게 이제 건축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공종마다 하자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이 다릅니다. 그만큼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에 그런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투입되는 자재라든지 또 그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 놓으면은 실제로 하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자 담보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균열, 결로, 누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균열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의 표면이 갈라져 나타난 금이고요. 결로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곰팡이가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기가 수증기가 액화가 돼서 이슬로 맺히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분을 많이 머금은 콘크리트 사이에서 이제 곰팡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균열하고 다르게 균열을 통해서 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부실 시공 하자하고 또 미시공 하자가, 부실 시공 하자 같은 경우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균열 등이 발생을 한 것을 의미를 하고요. 미시공이나 변경 시공 같은 경우에는 설계 도면상의 준수사항을 잘 지키지 못했다거나 공사 시방서상의 그런 내역들을 제대로 시공하지 못한 케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부실 시공하고 미시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시공 자체가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그 설계 도면상에 의해서 만약에 건축을 했다라고 하면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경계가 침범하는 바람에 전부 다 철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부실 시공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미시공으로 봐야 되는 하자가 되겠고, 그에 따라서 하자의 범위라든지 손해배상의 액수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자 보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하자 보수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라든지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보수가 가능할 때이고요.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밖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자가 중요한지 또 중요하지 않은지, 그다음 보수비가 적정한지 과다한지에 따라서 감정을 거쳐서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어떤 카테고리로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도 전문가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하자 판정 기준 같은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공종들이 있겠지만 미장이나 방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케이스에서 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액체 반수층을 변경을 시공을 했다든지 미장 몰탈의 두께가 부족하다든지 PD 내벽에 미장이 미시공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자 판정 기준이라든지 비용 산정 방법을 정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요새 이제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에 있어서는 외벽 석재가 공사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뭐 산업재해가 발생을 한다거나 자재 적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뭐 석재가 파손됐다거나 균열이 됐다거나 뭐 석재가 변색이 됐다거나 지금은 뭐 장애인 점자 블록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시공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시공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 부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건설 분쟁에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륜의 건설 부동산 그룹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다수의 변호사와 우수한 인력들과 함께 국내외 모든 유형의 사건들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강의를 진행해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